여기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에 있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성가입니다. 동행한 분은 시인이자 화가이신 백혜옥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람 이병기 선생은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76년의 생애를 누리시고 또 이 집에서 눈 감으셨습니다. 우리한테 뭐 익숙한 그리고 정다운 시조 같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굳이 제가 가람 선생 집으로 찾아온 까닭은 이분이 살아생전에 술을 참 좋아하셔서요. 일화집들에 보면은 술 이야기가 참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품위 있게 점잖게 술을 즐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가람 선생을 가리켜서 삼복지인이라 그러죠. 세 가지 복을 누리고 가신 분이다. 첫째가 술, 둘째가 난초, 셋째가 책이었습니다. 가람 선생을 기리면서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술은 타패입니다. 타패, 그죠? 용문이가 화려하게 수놓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주 마니아들도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타패는 전국 사천성 수찬에 6개의 황금 꼬송이 최고의 술들 6개 중에 하나입니다. 읊어볼까요? 사천성에 6개, 수정방, 오량액, 노준오교, 금남춘, 낭주, 타패 이렇게 됩니다. 이전 시대에 중국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시행했던 전국 국가 주류 품질 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금상을 받으면은 중국 명주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타패술은 1989년 마지막 대회, 제5회 대회에서 금장을 받아가지고 국가명주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잔 해볼까요? 네, 해보죠. 여기 주변에 살구나무도 있고 접시꽃도 있고. 이쁘죠, 그죠, 집이? 네. 뒤에 대밭이고요. 전통의 초가고요. 그리고 갖가지 과실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알코올 몇 프로예요? 52도예요. 독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딱 좋은데. 딱 좋아요. 네. 야, 요런 날 땡볕 처마 끝에 쏟아지는 여름날 딱 들이키는 빼갈 맛. 이게 참 좋네요. 접시꽃이 저를 보고 막 웃습니다. 우리 백 선생 술 맛 어때요? 네, 처음에는 톡 쏘는 맛이 있고요. 네, 그리고 목 넘김이 좋고, 네, 단맛이 약간 있습니다. 예. 그죠?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요 날카로운 맛이 있어요. 뭔가를 콕 찔러주는. 요게 빼갈의 한 매력입니다. 그죠? 요 톡 쏘는 맛, 예리한 맛이 있고, 그 다음 부드럽게 목을 넘어가고, 그 뒤에 입안에 감칠맛이 도는 것. 정통의 고급 빼갈들이 가지는 기품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백 선생 사덕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덕주. 네, 저번에 영상도 보셨어요? 네. 그 사덕주는 사천성에서 나오는 최고급 빼갈 중에 하나입니다. 사덕주를 생산하는 모기업이 타패주입니다. 네. 타패주 수레회사에서 자기네들 이웃에 있는 오량액, 수정방, 금남춘 같은
회사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네도 독립된 브랜드의 고가 술을 내놔야 되겠다 해서 출시한 술이 바로 사덕주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그룹 아니에요. 네. 모 회사의 술이 바로 타페주다. 아주 큰 회사입니다. 배는 한자로 무슨 배? 예. 타는 네. 원래는 강 이름입니다. 그런데 타강이라고 하는 강은 이 지금 술 회사가 사천성 사홍시에 있는데 그 시에 흘러가는 강에 타강은 없어요. 그 먼 데에 있는 청두에 흘러가는 강이 타강입니다. 그런데 왜 타자를 쓰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아주 좋은 샘이 있어요. 네. 타천이라 그럽니다. 이 원래 술 회사가 그 샘물로 술을 빚었기 때문에 타자를 넣었어요. 패는 브랜드란 뜻입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 집 술이 그때가 청나라 중기 시대였습니다.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술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 술도가 앞에 줄을 서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만들어내는 술의 양이 절대 부족이야. 그래서 주인이 너무 미안해서 술이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문을 닫으면서 요런 패, 네. 마패 같은 거 하나씩을 나눠줬어요. 거기에 뭐가 글자가 있느냐면 타자가 있었어요. 네. 요걸 갖고 가셨다가 내일 오면은 먼저 앞순위로 해주겠습니다. 번호표 같은 거. 번호표였어요.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술을 타패술이라 그랬어요. 네. 이 술을 구하려면은 타패가 있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백 선생이랑 여기 가람생가에 와서 사천성 소문난 빼갈 타패도 한잔 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백 선생의 목소리로 이병기 선생의 술에 관련된 시조 한 부분을 좀 읊어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창, 가람 이병기. 우리 방으로는 창으로 눈을 삼았다. 종이 한 장으로 우주를 가렸지만 영혼이 태양과 함께 밝을 대로 밝는다. 너의 앞에서는 술 먹기도 두렵다. 너의 앞에서는 찬선 키도 어렵다. 예. 이 밝음이 극도로 이런 세상에서는 술 먹기도 두렵다. 우주에 대한 기원, 기구, 이것조차도 두렵다. 쓸모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생가에 와서 그 뒷곁에서 불어오는 이 대나무 숲의 바람, 이것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타패주입니다. 뒷면에는 전에 여러 번 설명했던 중화 노자호 인정 표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중국 명주라고 썼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 중국 명주 술회사들도 그건 잘 쓰질 않습니다. 서봉주 같은 데는 아직 꾸준히 쓰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특이하게도 이 술회사에서는 생태양주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술을 빚는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친환경, 술 빚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사천성의 6송이 금꽃, 왕년의 중국 명주들, 뭐 오량액, 노주노교, 금남춘 같은 그런 술들 중에서 이 타패주가 실질적으로 사세가 제일 좀 딸리는 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타패가 우리 술은 이웃한 라이벌 회사들하고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크게 내세웁니다. 첫째가 생태 양조입니다. 사실 술 공장의 규모에 비해서 그 주변의 녹색지대가 가장 넓은 데가 타패술 회사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사무동,
양조 공장에까지 가는 그 넓은 평지가 온통 밀림과 같은 숲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술은 가장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과 흙에서 빚어진 술이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둘째가 이 타페 회사에서는 우리 술은 이웃한 그 대형 백주 회사들보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 그들에 비해서 원주 비축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걸 큰 자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된 원주. 그 술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그 회사는 좋은 술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승패가 갈려지죠. 다시 한잔 해보고요. 예리한 기운이 있다 그랬죠. 탁 쏠기보다는 쿡 쏘는 느낌. 아래에서 입천장을 해갖고 수십 개의 창들이 빠르게가 아니고 천천히 쑥 찔러주는 그런 느낌 같아요. 좋아요, 제게는. 은근하게 쏘아버리는 이 맛. 그리고 금방 그것이 거쳐지면서 한 바퀴 확 환한 기운이 돌아주네요. 이전에 몇 번 마셨던 타페 그 맛을 다시금 추억히 하는 순간입니다. 사천성 사홍시라 그랬죠. 사천성의 성도인 청두에서 동북 방향으로 버스로 한 3시간 가면은 다다를 수 있어요. 그 위편으로 계속 가면은 바로 삼국지에서 자주 나오는 한중 땅이고 그 넘어가 새도 넘기 힘든 척도길이요. 그 넘어가 바로 장안, 시안이고 옆이 낙양입니다. 타페에서는 초창기부터 자기네 브랜드 캐릭터로 전면에 내세웠던 역사적 인물이 2사람이 있습니다. 다 당대 시인입니다. 즉 당나라 초기의 진자앙 그리고 두보입니다. 진자앙은 두보나 이백과 한 60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선배급이죠. 왜 진자앙을 타페에서 크게 내세우고 있느냐? 이 사홍에 가면은 또 산이 하나가 있는데 금화산이라 그럽니다. 진자앙이 바로 사홍 출신의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한 때가 18살 때라고 합니다. 진자앙은 그 금화산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책을 읽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2년 만에 제자백가의 책들을 모두 섭렵해버렸다 그럽니다. 그러고는 장안으로 올라갔어요. 돌굴하고 전쟁 때 참전도 하고 하는데 높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못 만나요. 그래서 또 모함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 무렵에 시골의 아버지가 시골 원님한테 누명을 쓰고는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뛰어내려와요.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버렸고 화풀이하던 진자항까지 오게 들어갔습니다. 결국 진자항은 분에 못 이겨갖고 옥에서 숨져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2이었어요. 진자항이 죽은 지 62년 후 청도에 살던 두보가 시인으로서 대선배인 진자항을 옛 흔적을 찾아보겠다고 이 사홍에 옵니다. 거기서 두보가 대표적인 시 몇 편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 들판을 바라본다라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시구절 하나가 이 타페 회사에서는 금과 옥조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구절이냐 하면은 사홍춘주 한익록이라는 구절입니다. 사홍의 춘주는 한익록, 추위 속에서도 푸르름이 그대로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춘주, 보통 이것은 가을에 담았다가 봄에
마시는 술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동동주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막걸리를 이렇게 담아 놓으면 나중에 위에 맑은 물이 뜹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사홍주는 그 맑은 물이 푸른 빛을 띠는가 봐요. 그것을 녹색 춘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장을 추모하러 왔던 두보, 그에 의해서 사홍춘주가 한층 더 소문이 났기 때문에 타페로서는 두보를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타페회사에서는 그동안 이 진장과 두보의 흔적들을 사실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조사단을 꾸며갖고 금화산을 뒤지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정말 진장이가 공부했던 자리의 흔적도 찾아냈고 또 두보가 바위에 새겨놨던 알려지지 아니한 시도 찾아내고 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좋은 술을 마시고 좋은 작품을 발표를 하고 술회사는 그걸 고맙게 여겨서 그 시인의 흔적들을 더 빛나게 하는 이 위인 게임에 타페주와 두보, 진장이 있다는 생각도 또 저는 해봅니다. 이 타페 회사에서 내놓은 고급 술에 사덕주가 있다 그랬죠. 사덕주 외에 두 가지 타페를 대표하는 고가 빼갈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자호요, 하나는 탄지호입니다. 천자호는 65.5도예요. 이 높은 도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애엄가들, 찾는 이들만 찾는 술이에요. 왜 천자호냐? 천자, 황제죠. 황제가 부르다 이런 뜻의 천자호입니다. 두보 얘기했죠. 두보가 자기 당대에 빼어난 시인들 그리고 시도 잘 쓰고 술도 잘 마시는 8명을 집어내갖고 엄중팔성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죠? 맨 앞에 나오는 것이 200입니다. 200에 관한 19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200은 황제가 불러도 취해갖고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중선이라 취향 가운데 신선이다라고 말했다는 그 구절입니다. 거기서 천자호 불상선이요 자칭 주중선이라 하는 그 구절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천자호가 술 이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탄지호라는 술은요, 탄, 삼킬 탄자입니다. 이거는 삼국지의 조조가 유비를 잡아다 놓고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시험삼아 해보는 장면들이 있죠. 거기 나온 구절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구절이 그겁니다. 단토 천지지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뜻을 삼키고 뱉을 줄 아는 자가 과히 영웅이다. 그 대목에서 따온 것이 탄지호입니다. 탄지호는 장양형 술입니다. 이런 술들이 또 타페를 대표하는 술이다. 예, 이 무더운 날 50도 타페주 한 잔 마셨더니 금시에 쫙 열기가 올라오네요. 사람들은 간혹 그래요. 그 더운 날 그 독한 빼가를 어떻게 마시느냐. 그 더운 날 뜨거운 삼계탕은 어떻게 드시죠? 자, 마지막으로 왜 두보와 200이 진장을 존경했느냐? 딴 거 아닙니다. 진장의 시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존경이었어요. 어느 시대든 살아있는 이들한테는 늘 현대죠. 현대는 내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망쳐먹어버리고 그냥 돈만 쫓고 이름만 쫓고 있다. 이런 걸 한탄하죠. 그때도 그랬어요. 진장이 자기 당대 시인들의 그 가벼움과 출세에만 눈이 먼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났어요. 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예법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고 시범을 보이니까 바로 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태도와 그의 시의 규범들이 후대에 두보와 200이 가장 존경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진장이가 지금의 북경, 그때는 유주라 그랬습니다. 북경의 한 언덕에 올라갔고
탄식하듯이 읊었다라고 하는 절창, 그거 하나 읊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전 불견 고인이요 후 불견 레자로다. 염천지지 유유하니 독 창년이 체할 밖에. 앞을 바라봐도 옛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뒤를 봐도 새로운 이가 눈에 뜨이지 않는 천지의 유유함과 광막함을 생각하니 나 홀로 창년이 눈물을 쏟을 수밖에.